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라진 암, 저자 한상도가 쓰고 사이몬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이 책은 암을 선고받은 한 남자가 병원과 의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연 치유하는 과정을 엮은 책입니다. 그는 암은 나쁜 음식과 나쁜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변화했고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암이 사라졌습니다. 암이 재앙으로 와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 극복의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저자 소개 한상도 2020년 5월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수술과 약물 대신 자연 치유를 선택했다. 육류와 생선, 우유, 계란, 밀가루, 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현미 잡곡밥을 먹었다. 매일 1만 보 이상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다. 그리고 암은 사라졌다. 이 책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대한 1년 3개월의 기록이다. 이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암인 것 같습니다.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다. 정지 버튼을 누른 동영상처럼 입을 벌린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암이라뇨? 아픈데도 없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는 입을 열었다. 암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한참 진행이 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로 병변이 보이는 데다 만져보니 딱딱하게 결절이 느껴집니다. 직업적 성향인지 오랜 경험의 결과인지 감정을 짜낸 의사의 목소리가 얄밉도록 차분했다. 그래도 나는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당혹감은 가시지 않았다. 아니, 더 심해졌다. 꿈이 아닌가 싶어 손목을 꼬집어 보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 의사가 잘못 판단했을 거야. 아픈데 하나 없는데 암은 무슨 암이야. 서울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면 다를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안을 삼았다.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암이 맞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수술을 해야 하나? 수술하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 항암 치료는 죽기보다 힘들다던데. 암 수술 후 모자를 쓰고 생활하던 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도 그래야 하나?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게 사는 걸까? 집사람과 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걱정이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안과 공포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2달 반의 생체 실험. 결과는 2주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접수를 하자 간호사는 다음 면담이 2주일 뒤로 잡혔다며 검사 결과도 그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틀도 아니고 2주일 뒤라고요? 나는 또 한 번 당황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암과 관련된 검사였다.
하루라도 빨리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주일 뒤라니.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며칠이라도 날짜를 앞당겨 달라고 사정 아닌 사정을 했다. 간호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담당 의사 일정이 꽉 차 있어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종합병원과 전문의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새삼 실감이 났다. 저녁 늦게 영월 집으로 내려온 나는 그대로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몸이 축 늘어졌다. 씻기도 싫고 먹기도 귀찮았다. 그냥 한숨 푹 자고 싶었다.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불안감과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뻣뻣해졌다. 손도 발도 그대로 굳어버릴 것 같았다. 다시 눈을 떴다. 재발전이 전담병원. 아침에 본 간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수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재발과 전이가 따라다니는 수술. 그게 정말 최선의 길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다.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면 몸부터 관리하자. 모든 것은 결국 몸 관리에 달려있다. 암이든 아니든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몸 관리는 해야 한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몸 관리에 집중하자. 밤새 몸을 뒤척거리며 고민을 거듭한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2주일 뒤에 결과를 확인한다고 해서 검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암이라면 결국 조직검사에 전이검사까지 해야 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하루가 아까운 시간을 고민만 하며 허비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음식관리, 운동관리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그것부터 하자. 일단 시작하고 구체적인 것은 공부를 하면서 보완하면 된다. 수술이니 방사선이니 하는 것은 지금 고민해봐야 소용없으니 신경 쓰지 말자. 검사가 끝난 뒤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 나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섰다. 베란다로 나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원한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 뒤로 어둠을 밀어내며 뿌옇게 먼동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내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길고 지루한 밤이었다. 동시에 먼동이 트듯 내 마음에 빛을 밝힌 희망의 새벽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음식관리, 운동관리를 시작했다. 먼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일절 먹지 않았다. 일주일에 2-3번씩 즐기던 술과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 육류와 육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다. 우유와 유제품, 생선과 밀가루 음식도 먹지 않았다. 자연식이라 해도 설탕과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은 입에 대지 않았다.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도 멀리했다. 대신 몸에 좋다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었다. 아침에는 사과와 토마토 같은 생과일과 제철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채소와 해조류 반찬을 먹었다. 동시에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주변의 공원이나 야산을 걸었다. 핸드폰에 걸음 측정 앱을 깔아놓고 매일 1만 보 이상씩 체크하며 걸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한편으로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찾아 읽고 유튜브에 들어가 관련 강의나 강연을 들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공감이 큰 책은 구매해
밑줄을 쳐가며 읽었다. 쉽게 말해 음식관리, 운동관리지 평생 동안 이어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다.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나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이겨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일 동안, 그 후 조직검사까지의 2달 동안 철저히 실천했다. 내 삶을 바꾼 2달 반의 생체 실험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나는 의학적 지식이나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이 사태를 초래한 전립선이라는 장기조차 남성 제품 광고에서 들어본 것이 고작이었다. 암도 마찬가지다. 사망률이 높고 완치가 어렵다. 발병하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발병 원인이나 증상 등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곧바로 음식이 원인임을 직감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내 식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었다. 고향인 영월을 떠나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나는 자취생활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홀로 학교를 다니며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끼니를 때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밥보다 빵이나 라면을 더 자주 먹었고 가공식품에 의존했다. 그러니 어찌 몸이 견디겠는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버텨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다. 수십 년에 걸쳐 생각 없이 먹고 마신 음식들, 내 몸속에 암을 만든 주범이 바로 그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지난날의 식습관을 돌아보자 심한 자괴감이 밀려왔다.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리고 헛기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어쩌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 바꾸자. 이제부터라도 바꿔나가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다.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간 일.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늦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자. 그것이 진정한 반성이요 참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암, 내 삶의 축복이 되다. 새벽 4시 기지개를 켜고 몸을 일으킨다. 물을 한 잔 마신 다음 정좌를 하고 앉아 명상을 한다. 복식 호흡을 통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을 시작한다. 명상이 끝나면 1시간 남짓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휴대폰에서 5시를 알리는 음악이 나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싱그러운 초목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로 심신을 일깨운다. 집에 돌아오면 과일과 채소로 아침을 먹는다. 사과와 토마토에 제철 과일 1~2개, 뿌리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다. 강의를 듣거나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면서 천천히 즐긴다. 달콤한 과일의 맛과 아삭아삭한 채소의 맛이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다. 휴대폰에 저장된 댄스 음악을 듣고 세면장으로 간다. 머리를 감으면서 막춤을 추기도 한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정오가 되면 집에 와서 점심을 먹는다. 현미 잡곡밥에 채소와 해조류 반찬 몇 가지가 전부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맛은 깊고 풍부하다.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구수하고 담백한 맛에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다. 10시가 가까워지면 불을 끄고 자리에 눕는다.
몇 번의 복식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든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나의 하루다. 남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하나가 다 즐겁고 의미가 있다. 마음이 덩달아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을 지향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폼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했다. 일상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으로 생각했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일상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수단이자 과정이었던 일상의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이 되었다.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상이 달라졌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일상이 즐겁고 행복해졌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달렸다고 한다. 한두 번의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수시로 반복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다. 요즘에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작고 소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삶이 행복하다. 일상치유는 암을 치료하는 항암 프로그램이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료 프로그램도 아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서 심신을 재생시키는 양생 프로그램이다. 암이 내게 준 선물이다. 불안하고 두려운 당신에게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암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고 암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을 것이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일 수 있고 진단을 받거나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몸에 이상을 느껴 진료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 두고 있을 수도 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두려움을 직시하자.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 보면 앞에서 누가 다가오는 것 같아 겁이 날 때가 있다. 고개를 돌리고 피해서 걷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쳐다보면 가로수나 입간판이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두려움의 많은 부분이 그렇다. 몰라서 두려운 것이다. 제대로 보지 않아 두려운 것이다. 실체를 알고 나면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둘째, 서두르지 말자. 암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진다. 치료 또한 그러하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대처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르면 실체를 볼 수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여유를 갖고 당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라고.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셋째, 스스로 주치의가 되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능을 발휘하는 약이나 처방은 있을 수 없다. 내 몸은 내가 알아야 한다. 의사도 내 몸을 알 수 없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어떻게 내 몸을 알고 기억하겠는가. 단지 차트에 적힌 수치로 판단하고 처방할 뿐이다. 내가 알아야 한다. 내가 내 몸의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까지 한상도의 사라진 암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대사가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봐.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은 알지 못함, 즉 무지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아는
진정한 깨달음이 위기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